1433년 5월 8일 음력으로 4월 10일 조선의 북방 국경이 다시 그 모습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다. 최윤덕 장군이 여진을 정벌하고 마침내 압록강 일대에 사군을 설치함으로써 고대 이래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우리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토 확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 발해 이후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한민족 북방 개척 정신의 부활이었고 이후 현대 한반도의 북방 국경을 결정짓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우리가 고대 영토 확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고구려와 발해다.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시대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넘나들며 대제국을 건설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로 한때 요동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지배했다. 그러나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가 등장하면서 한반도는 서서히 한정된 땅에 머무르게 된다.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영토는 북쪽으로 대동강과 원산만 선에 머물렀다. 고구려와 백제의 옛 땅을 상당 부분 차지했지만 북방으로는 더 이상 확장하지 못했다. 이후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 그는 청천강과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북방 안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고려 역시 한반도 북부와 일부 만주 지역을 넘나들던 고구려의 영광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다. 이후 고려 성종 때 역사의 길이 남을 외교적 승부가 펼쳐진다. 서인은 거란과의 외교 담판에서 말 한마디로 강동 6주를 확보해낸다. 군사적 충돌 없이 외교 담판만으로 영토를 확장한 이 사건은 고려 외교사에 있어 최대의 승리였다. 강동 6주는 청천강 이북, 현재 평안도 지역으로 조선 초까지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남게 된다. 고려 정종 시대에는 더욱 북방 방어가 체계화된다. 당시 거란과 여진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고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 거대한 성벽은 압록강 어귀에서 도련포까지 이어졌으며 고려의 북방 방어선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몽골의 침입과 고려 말기의 혼란으로 이 방어선은 점차 힘을 잃게 된다. 공민왕 시대에 이르러 고려는 북방 영토를 다시 수복하기 시작했다. 공민왕은 유인우를 보내 쌍성총 간부를 무력으로 회복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천령 이북 지역, 즉 오늘날 함경도 일부 지역까지 다시 확보하게 된다. 이는 고려가 몽골의 지배를 벗어나면서 북방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 그러나 고려의 힘은 이미 쇠퇴해 있었고 북방 여진족 세력은 다시 강성해져 있었다. 결국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북방은 끊임없는 긴장의 땅으로 남았다.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북방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개척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최윤덕이었다. 최윤덕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압록강 방면으로 진출하여 여진족 세력을 정벌했고 이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승리를 거두었다. 1433년 그는 여진족의 본거지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사군을 설치했다. 이 사군은 현재 평안북도 일대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자성, 무창, 경원, 회령 지역이었다. 이렇게 사군을 설치함으로써 조선은 압록강 일대의 확실한 행정 지배를 수립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국경선의 안정을 의미했다. 이후 김종서가 동쪽 두만강 방면으로 진출하여 육진을 개척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북방 경계선, 즉 압록강에서 두만강을 잇는 국경선이 완성된다. 이 경계선은 이후 조선 500년,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과 북한의 기본 경계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최윤덕과 김종서의 북방 개척은 단순히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고 영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다. 세종대왕은 무력만으로 북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사군과 육진 지역에 성을 쌓고 농민을 이주시켜 경작하게 하고 학교를 세워 문화를 심었다. 정착 정책을 병행한 것이다. 조선의 북방 개척은 그래서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문명을 이식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여진족의 반발과 반란은 계속되었고 북방은 끊임없는 긴장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사군 육진을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긴 정착과 방어 문화 이식 끝에 조선은 마침내 북방을 안정시켰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압록강-두만강 선을 국경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1433년 최윤덕이 세운 사군은 단순히 한 장군의 무공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가 자신만의 북방 영토를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고구려와 발해가 열었던 만주 대륙으로의 대확장과는 결이 다르지만 조선은 현실적 조건 속에서 가능한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고 그 땅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민족이 이후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으며 오늘날 한반도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